아, 이런. 쌤이 열심히 찍고 편집하다가 원본 영상을 삭제해버렸어요.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하하하. 자,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아, 진짜. 아, 얘들아. 자, 일단, 네. 자, 침착하고. 자, 첫 번째 부여 노종기라는 영상이고, 음, 고전 시가 해석하는 연습, 그리고 저기서 이제, 너가 이제 내용을 좀, 이거는 해석을 못할 것 같은데 싶은 부분들도 있어서, 나도 못할 것 같은데 싶은 부분들도 있어서, 자, 지금 보면 컬러가 지금 여러 가지 쓸 거야 라고 지금 여기 소개해 놓는 건데, 빨간색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요하거나 태도를 언급할 때 쓰는 편이고요. 이게 기타 등등 그냥 기본적인 것들, 이거 중요함, 이거 공간, 이건 안 좋은 의미겠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필기는 다 이 남색으로 하게 될 거고, 지금 초록색 보면은 현장에서 너가 했을 수 없는 수준이야. 근데 만약에 이 지문을 내가 좀 들고 가야겠다, 이 지문을 내가 좀 정복해 놔야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 뜻을 좀 알아놓는 게 도움이 크게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의미에서 쌤이 이제 나도 처음 읽을 땐 뭐랬는지 몰랐는데 다시 읽어보니 이런 의미인 것 같아 정도로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그래. 오케이? 네, 자 일단 보기를 볼게요. 아, 스트레스. 자, 갑니다. 쌤이 열심히 네, 떠들었던 흔적이 보이네요. 속상하게도. 자, 일단은 이 보기를 읽으면서 너가 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아, 우리 언제나 인물화 독해라는 걸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보기에서 사람을 뽑아낸다가 제일 중요한 건데, 화자가 어떤 화자냐?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아들과 동행하며 하회에서 부여까지 여행을 체험한 여성 기행가사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바로 잡아야 되는 건 이 여성 기행가사라는 점. 그러니까 엄마구나. 엄마가 있는데 아들이 이제 관직에 나아가게 되면서 이제 그 이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엄마랑 같이 이사를 하면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하회라는 곳은 아무래도 원래 있었던 공간이겠죠? 그리고 부여라는 곳은 이제 이사하는 그런 공간일 거야. 되지? 자, 공적인 사명감이나 관념적 이상에 부각하는 이전의 사대부 기행가사와 달리. 자, 이거는 지금 엄마가 쓸 만한 내용이 아니지. 그지? 이 작품에선 사회적 제약이나 질병으로 인해 고뇌한 공간인 규방을 벗어난 여성이야. 자, 지금 내가 중요한 건 이 주인공인 이 여성. 규방을 벗어난 여성이야. 쌤이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종종 얘기를 하겠지만, 그, 양반 여성이다, 만약에. 그럼 이제 양반 여성은 보통 집에 하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 집안일조차 안 해요. 음. 밖에 놀러 다니면 안 돼요. 다른 남자랑 눈 마주치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인생이 되느냐. 그냥 안방에 처박혀가지고 시간을 때우는 이 개노잼 인생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게 그런 사회였단 말이야. 글도 몰라. 책도 잘 못 읽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규방이 어떤 공간이야? 사회적 제약이라 못 나가고요. 심지어 또 아팠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노잼인데 아프기까지 한 재미없는 인생을 살다가 아들이 지방관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이동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지? 됐죠? 그래서 개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새로운 모습이 나타난다. 일단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요.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돼.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장소들은 화자의 생활 공간이거나 여행 도중 방문한 공간이라 써 있어. 생활 공간이라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규방이 있었던 하회라는 공간 아니겠나 싶어요. 그죠? 그다음에 여행 도중에 이제 중간중간에 막 이것저것 방문을 할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니?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없는 기회예요. 이렇게 긴 곳을 여행을 떠나는 그런 거는 여자한테는. 화자는 여정을 지시할 때 많은 사람 배움을 받으며 출발한 입신양명 아들을 둔 성공한 어머니로서 잡으시며 기분도 엄청 좋아. 네. 결혼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개인적 인연의 대상을 찾아가는 상황. 네, 뭐 이제 결혼으로 인해서 규방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니까 사람들을 못 만나다가 이제 가는 길에 사람들도 만나고 하나 봐. 자, 혹시나 이걸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 인연의 대상을 찾아간다는 게 나 이제 결혼해서 해방돼서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어야지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은 유교적 가치관에선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알죠? 끼케야 친구나 가족 정도를 오랜만에 다시 만난다 정도가 저 개인적 인연의 대상을 찾아가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사람 지금 파악 다 됐죠, 그죠? 아이씨, 자, 이거 그냥 다 지울게요. 자, 읽어보자. 부여, 노, 정기. 자, 부여로 가는 길, 뭐 이쯤 되지 않을까 싶어, 그지? 자, 황정경 일자를 어찌하여 그래 달고, 인간에 적강하여. 자, 인간은 이제 속세란 뜻이지, 그지? 이건 필수 암기. 각주를 봤는데, 도가의 경전이라 한 글자라도 잘못 읽으면 천상계에서 인간계로 귀양 온다라고 써 있어. 고전 시가에서 굉장히 많은 설정인데, 고전 소설도 마찬가지. 이제 천상계의 존재들이 이제 보통 신선이나
선녀나 뭐 별, 뭐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런 존재들. 자, 여기서 특히나 이 별은 그냥 스타의 개념이 아니라 별을 의인화한 그런 개념이에요. 얘네들이 뭔가 잘못을 하잖아. 그럼 인간계로 유배를 가는 거예요. 왜 이게 유배냐? 천상계는요, 기본적으로 100% 기분 좋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다는 전제야. 오케이? 천국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인간계로 내려오면 어때? 굉장히 많은 그 수모를 당하잖아. 그지? 태어날 때 아프지. 고통이 그냥 기본적으로 수반되는데, 천상계에선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인간계로 적강한다. 해가지고 이제 좀 벌을 받는다. 약간 뭐 이런 개념으로 많이 쓰는 설정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 나 원래 신성계 선녀쯤 되는 사람인데, 내가 딱 한마디 잘못 읽어가지고 지금 지상계에서 내려와갖고 힘들어. 그러니까 이 지상계에서 살고 있는 이 여성들은 굉장히 노잼 인생을 살게 된다 그랬잖아. 양반들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사실 전생의 죄였나 보다. 이러고 있는 거야. 그치? 북창이라는 공간은 아무래도 볼드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는 건데, 지금 우리가 있었던 규방이겠지, 그지? 저 여자가 있었던 그 안방이야, 안방. 자, 복희 씨를 꿈꾸던가 아침에 까치 소리가 과연히도 새로워. 자, 복희 씨가 태평성대래. 그럼 이 까치 소리는 무슨 뜻이겠니? 태평성대를 꿈꾸는 걸까? 까치 소리가 새로워. 까치가 이제 보통 길조죠. 복을 상징하는 그런 새예요. 그래서 특히 옛날에 이런 게 좀 있었지, 그지? 비둘기가 이제 요즘은 새똥을 상징하지만 옛날에는 복을 상징했던 것처럼. 임금님 명령 전하는 소리가 늘어지게 나. 자, 근데 임금님 명령을 정해. 어떤 명령이겠니? 아들이 드디어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임명장 같은 거겠지. 오케이? 자, 이런데 이제 막 벌컥 열고 나가가지고 듣고 이럴 수는 없어요. 여성은 이제 그냥 계속 안방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민년 방소리고 의미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요. 홍문관 직중 아이가 편지를 올리거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임금이 직접 와서 임명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신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전하는 것 얼핏 들어 듣다 보니까 충청도 부여 현감을 임금이 결정하였다. 네, 임명된 거예요. 아이고 신나, 아이고 좋아 이러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 안악 영감 가문에 단비더니 오늘날 이 희보는 더욱 망외구나. 자, 이 안악 영감 가문의 단비라는 건 무슨 소릴까요? 이거 이제 처음 읽을 땐 뭐야 이거 이러고 넘겼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안악 영감 가문의 단비라 좋은 소식이란 뜻이겠지 단비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 가문 얘기는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다른 가문에 그런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올해는 우리구나 이러고 있는 것 같아. 되죠? 망외. 네, 뭐 이거 뭐 해석하기 어렵겠죠, 그죠? 망이 보통 잊을 망자 씁니다. 네, 그래서 잊기 어렵구나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비록 소읍이나 너한테는 고향이다. 자, 지금 이 소읍이지만 너한테는 고향이야. 너가 우리 아들인 거 보니까 지금 부여가 큰 동네는 아니지만 너한텐 고향이란다. 뭐 출생의 비밀쯤 되겠지 뭐, 그죠? 그래서 아이고 잘했어 이러고 있고요. 전공등 어던에서 병든 부모가 쾌차해요. 전공등, 네, 껍질과 열매를 약으로 사용하는 식물이라 써 있는데 뭐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감, 사또야, 사또. 지금 얘가 이제 사또가 되니까 무슨 약을 먹은 것처럼 다 나았어, 나 다 나았어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화풍은 만실하고 시절은 3월이야. 시간 체크 하나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친척은 만당하고 시우는 뭐 친척들이 막 모인 거겠죠. 뭐 시우가 촉촉한 건 뭔지 모르겠고요. 이화도 향기롭고요. 풍백은 은은하. 자, 이화도 향기로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분이 좋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 좋은 것들 나열일 거야. 오케이? 친척들이 왜 왔겠니? 축하해주러 왔겠지. 성은이 거듭되니 이 역을 피하겠는가? 이 역이라는 말은 이 역할 할 때 여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관직을 당연히 받아서 열심히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야. 청하 초기일에 영양으로 발행을 하니까 뭐 영양이라는 공간으로 출발을 한 거 아닌가 싶고요. 다들 축하해주고 있고요. 많은 하졸은 이제 그 따까리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래하에 졸기할 때 졸을 쓸 거야. 네, 이제 그 관직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호위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보온총 좋은 말에 쌍가마를 높이 실어. 쌤이 이거 열심히 그려놓은 거라 놔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도 있고요. 말 어떻게 그리지? 말도 이제 가마를 끌어. 그래서 말도 끌고 이제 사람도 그 말에 타도 있고 뭐 그러겠지, 그지? 쌍가마인 이유는 뭐야?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아들 거, 뭐 이런 느낌일 거야. 청풍은 선배되고 명월을 후배 삼아서 추종이 심리야. 야, 청풍. 푸른 자연이죠, 다 이거 다. 그지? 명월은 이제 밝은 달. 청풍 뭐 푸름과 바람 이런 개념이야, 다. 그래서 명월은 이제 밝은 달이니까 지금 이게 밤에도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앞에선 바람이 불고 있고 뒤에서는 달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그 정도의 내용인 것 같아. 좌우의 권마성은 위풍이 볼만하다. 좌우의 권마성 각주 보니까 이 하졸들이 땡땡땡 감사 지나가십니다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그런 것 같아. 오케이? 네, 당시에 듣던 소리 반갑기야 그지없다. 도쿄로 후보하니 별수는 전혀 없네. 네, 뭐 그냥 뭐 기분이 좋겠죠. 나예요. 우리 아들이에요. 이러면서 도쿄로 후보하니까 별수가 전혀 없어. 도쿄로 후보하니 한 말 한 마리가 가마를 뒤에 세우니 네, 뭐 쓸데없는 소리죠. 예천 땅 5천내를 발 아래 굽어보니 예천이란 공간에 왔나봐요. 용궁읍도 지나고요. 우두원에다가 숙소를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하루 묵는 것 같아. 삼산을 잠깐 들렀고요. 거기서 이제 옛 친구를 잠깐 만나요. 이제 여성들이 이제 친구를 찾아가고 이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김에 가는 길에 있었던 친구를 만나보는 거지. 됐지? 수양에서 배를 탈 때 이것도 공간. 배를 탈 때는 뭐 같아? 어부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지금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규방 탈출한 것도 좋고요. 아들이 관직 나아간 것도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세상이 지금 기분이 좋고 아름답고 그러고 있는 중이야. 여기까지 읽고 끊고 바로 문제를 한두 개 풀러가도 돼요. 뭔가 조금 내용이 많은 것 같다든가 머릿속에 다 안 들어온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은 그냥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로 풀 수 있는 문제 풀어야지. 최소한 이제 한 문제는 풀릴 거거든. A랑 A 이거 두 개 있으니까. 그래서 한 문제를 찾아볼게. 자 일단 A 부분 판단 한번 해보자고. 자 A 부분 어떤 부분이었어? 그 관직에 임명됐다는 그 소식을 듣는 중이었던 정도였어. 그지? 감탄사 있었는가? 은혜에 대한 감사 찾아보니까 어와 성은이야. 됐죠? 2번 A에서 화자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임명사실 듣는 상황이야. 그지? 지금 이게 저 멀리서 들리고 있는 거죠? 3번, 4번 모르겠고요. 5번 A에서 화자는 공간 이동에 따라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틀리게 되면은 A와 B에서를 뭉개는 중인 거거든? 이거 당연히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A에서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A의 공간 이동이 나와야 돼. 너가 이걸 지우니까 전체 시랑 얘를 비비게 되는 거예요. 전체 시로 보면 그럴 수 있어. 근데 A 부분에서 아직 출발도 안 했단 말이야. 공간 이동이 없어요. 오케이? 전체 시로 왔을 때는 이동하면서 내적 갈등이 없어지면서 행복해지고 이러고 있는 거 맞을 수 있겠지만 A한테는 아예 공간 이동부터 없었다. 그래서 답이 5번으로 허무하게 나오는 문제야. 오케이? 이런 것도 해도 돼. 특히 너가 해석이 좀 안 된 거 같잖아? 그럼 이 인용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는 걸 너한테 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적강에서 평생에 병이 많아 북창에 누웠고 뜻대로 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전생과 이거 그다음에 규방에서 병약한 처지 북창 병이 많아 이거 고뇌 네 당연하죠. 처음엔 고뇌였죠. 아들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고뇌였어요. 당연히 가능함. 2번 성은이 거듭되니 이 역을 피할 소냐는 아들이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입신양명의 상황을 화자가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게 뭐야? 사실 이 역을 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은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지금 엄마가 대신 하고 있으니까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거 딱히 문제 없는 것 같아. 자부심, 그치? 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 자부심에 해당하는 단어가 어디 있지? 이렇게 찾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3번 청풍은 선배되고 명월을 후배 삼아라는 거는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감탄하는 것이냐. 청풍과 명월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인데 지금 이건 그냥 자연에서 그리고 특히나 밤에 이동하고 있는 그 장면을 서술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지금 자연으로 비유하는 거다라고 볼 맥락이 없다. 오케이? 네. 그죠? 만약 그렇다면 선배되고라는 표현이 잘못됐어요. 만약 이게 좀 더 깐깐하게 따지고 싶다면은 선배된다 했던 거 이미 먼저 갔다는 건데 그게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것만 가지고서 뭐 그렇게 의미 부여할 수 있으면 물어본다면 조금이라도 고민해 보겠는데. 오케이? 네, 여기까지가 두 문제 정도 풀었지, 그지? 벌써. 자, 다시 간다고. 중략 뒷부분이야. 옥천을 다시 보니 반석이 더욱 좋다. 옥천이라는 건 뭐 공간인가 싶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다시 본다는 게
이미 왔었던 공간에 대한 인지가 아닌가 싶어. 이미 저쪽에 뭔가 한번 갔었는데 다시 돌아온 건가? 30년 떠난 동생을 옥성에 와서 만나. 그지? 아무래도 보니까 옥천이 공간 중에도 약간 그 내천자 써가지고 이러이러한 시냇물 이름 아닌가 싶고요. 옥성, 그지?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싶어. 이름 비슷한 거 보니까. 동생을 3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야. 야, 뭐 말했지, 그지? 어디로 막 놀러 가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힘든 일에 고생이 많아서, 너 엄청 늙었구나. 이러고 있고요. 반백은 보통 50살이고요. 조선시대 50살이면 엄청 나이 많은 겁니다. 손잡고 눈물 흘리니 회포도 엄하게. 네, 엄청 슬프고 막 그래.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동생아, 아이고 잘 지냈니? 막 이러고 있는 중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기본적으로 우리 화자는 기분이 좋고 행복하다는 게 깔려 있음.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얘가 지금 갑자기 슬퍼지는 게 메인 정서는 아니라는 거야. 오랜만에 동생 만났으니까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동생 만난 게 어디야? 이런 인지야. 앞길 탄탄하니. 자, 여기가 해석이 좀 안 돼. 앞길이 탄탄하니 옛 말씀을 다 하겠는가? 장현지신 그지였다. 이거 뭐랬는지 모르겠죠, 그죠? 를 한번 맥락적으로 이해해 보자고. 옛 말씀을 다 하겠는가? 옛 이야기를 다 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겠지. 30년 만에 만났잖아. 너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니? 를 어떤 사람이 이걸 요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죠? 네. 그렇다면 이 앞길이 탄탄하다가 이제 탄탄대로 할 때 탄탄이 아닌 것 같아. 앞길이 갈 길이 멀겠다 정도로 해석해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일단 그 상황에서 옛 이야기 다 하기 더 어려워. 그런 상태에서 창현지시면 무슨 뜻이겠어? 슬픈 뜻이겠지. 이 정도? 오케이? 자, 패거리가 큰 숙소에 북풍이 마주보니 15야 밝은 달에 성신을 거느리고 백련화 한 가지가 가냘프게 날아들어. 이 백련화가 날아든다는 게 그 나뭇가지가 진짜 슝 하고 날아들었다기보다는요. 지금 이게 달이잖아. 머릿속에 이제 달에 그 밤에 또 이동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놔야 되거든. 달이 있고 달의 이동 중이야. 그때 백련화 한 가지 이렇게 나뭇가지가 가끔씩 그 밤에 달 얘기하다가 나뭇가지가 툭 하고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둘 중 하나 그냥 그 나무가 달빛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밝게 빛나고 있든가 아니면 이 달무리 같은 거요. 이 달무리가 뭐냐면 이제 되게 연한 달의 빛 얘기하는 거거든.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게 날아들었다는 게 보통 나뭇가지 진짜 뻑 하고 나뭇가지 날아든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연한 달빛 정도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무사람 우러는 중 자재한 하울 적에 각주 보니까 별 쓸데없는 얘기인 거고요. 이 좋은 세계 이 세계를 남한테도 보이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행인이 피곤해하니까 자 행인 뭐겠니? 이게 설마 지나가는 행인이겠니? 당연히 우리 가마 끌고 하는 그런 행인이겠죠. 행인이 피곤해하니까 쥐막을 들러가면서 말은 또 편하도록 쉬게 하고 하면서 하령 명령을 내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냥 화자가 착한 거예요. 그냥 닥치고 걸어 이럴 수도 있는데 나만 가마 타서 편하고 다른 애들은 힘들 수 있지라는 입장 배려 정도겠지. 앞뒤에 다리 떨기가 100배나 더한데 뭐 개소일까요 이게? 앞뒤에 다리를 떨기가 100배나 더한다? 뭔가 뭐 다리가 아파서 떠는 건가? 말이나 사람이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연산에 말을 갈아. 자, 공간 연산에서 말을 갈았어요. 요즘으로 치면 그냥 그 주유를 하거나 전기 충전하는 건데 말은 그럴 수가 없잖아. 얘가 이제 다시 풀 컨디션 될 때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말을 바꾸는 거죠. 네, 계속 가고 있고요. 최성강 뱃머리가 여울을 만나는 듯 먼지에 모인 때를 백마강이라는 강에서 네, 강 들렸다는 얘기고요. 그냥 금해가 탕락해서 선분이 적겠는가. 나 뭐 각주 잠깐 봤는데 그냥 뭐 생각이 많다고 해서 신선 연분이 적겠는가. 자기는 여전히 신선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컨셉이야. 앞에서부터 나왔던 거지. 고란사 청분전은 본 듯이 알겠대. 자, 이게 지금 봤다는 거니 본 것 같다는 거야. 본 것 같다는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본 건 아닌데요. 본 것 같아인 거야. 그런 곳을 보는 중임. 조릉제 청풍경도 보고 있고요. 그냥 뭐 멋있는 공간들이겠지. 노성현 음진 미륵을 이제야 친히 보고. 자, 이것도 뭐 그냥 그런 맥락이에요. 성경을 얼핏 보며 드디어 부여로 왔어요. 됐죠? 한기의 생명고동 호수입식 책정립이 하루나라도 비유하는데 3번을 아련한다. 자, 각주를 보니까 기생들의 생글거리는 모습과 무관들이래요. 얘네들이 3번이나 알현을 해. 알현을 한다. 온다는 거죠. 보통 이제 알현한다, 이제 주상폐하를 아련한다는 말도 쓰지만 갑자기 여기서 뭐 왕이 등장할 리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관직으로 임명된 아들을 찾아오는 거겠지. 3번씩이나. 괜찮? 네. 오리종 넓은 들에 꿀벌이 모이는 듯 전후 사령 골친업과 급창에 천천히근 개암 잦는 곳에 오색이 어렵다 이러고 있어. 그냥 이 꿀벌이 모이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 따까리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삼천육강은 천지가 직용하니 백제적 도읍이라서 기풍이 있어. 아 부여 좋네 이러고 있는 거고. 수문을 크게 열고 내하러 오실 적에 염정성 수양보들을 그늘도 한가롭다. 한가로워. 그냥 기분이 좋아. 그냥 기본 메인 정서가 저쪽인 거야. 됐죠? 자, 화자에 대한 이해야. 우리 엄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엄마. 평소 배 타는 걸 싫어해서 강 건널 긴장을 한대. 글쎄, 그런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강 건널 때 어부처럼 즐긴다 했던 것 같아요. 그지? 2번. 아들이 아랫사람들을 지휘했는가? 난 이건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건 찾아간 바보고요. 너가 일단 이미지를 잘 그려놨으면 아들이 뭔가 지휘하고 어쩌고 하는 거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이런 이미지는 머릿속에 그려진 적이 없는데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석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해석해봤을 때는 그런 장면이 머릿속에 없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오케이? 3번. 이동하다 미륵불을 찾아서 가문의 번영을 위해 불공을 들이고 있다. 기억 안 나. 마찬가지야. 그냥 기억이 안 나. 그런 장면이 있었던가? 추가로 가문의 번영은 이미 일어났지 않니? 이미 지금 가문에서 이제 아들이 이제 딱 관직을 사또가 돼가지고 부임하고 있는 중인데 부디 우리 가문이 더 잘게 달되게 해주세요. 인 상황까지는 아니야. 지금 내가 일단 이해한 바로는 그저 행복하거든. 오케이? 네. 그래서 4번. 쌤은 이제 2번, 3번 돌아가지도 않아. 그냥 일단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지금 해석했는데 절대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안 들어왔다. 4번. 아름다운 경치를 다른 사람도 즐기게 하고 싶어. 뭐 아까 있었던 것 같아, 그지? 1페이지 마지막쯤에 이 좋은 세계를 뭐 남한테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거. 마찬가지. 그런 내용 없음. 자, 마지막.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A랑 B인데 A는 이제 그 부임됐다는 소식이었고요. B는 뭐야? 그 기생이랑 무인들이 3번이나 온다. 뭐 그런 내용이었어. 1번. 이건 괜찮은데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이건 괜찮은데 화자가 엄마가 임금실을 왜 왔습니까? 3번 A는 B와 같이 극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인이다. 뭐라고? 극진한 대우. 이게 극진한 대우인가? 그래서 이게 극진한 대우. 일단 뭔가 극진한 것 같기는 하거든. 그러니까 굳이 3번이나 와가지고 인사하고 하는 게 인사하는 거겠죠? 그래, 뭐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아. 4번 A와 B는 모두 화자가 힘겨운 여정을 수행하게 된 계기니. 야, 계기라는 건 이미 이걸 알고 있다는 거야. 3번 알련한다에다가 밑줄을 쳐놨는데 그러면 화자가 최소한 그 사또가 되면은 저 기생들과 무관들이 3번이나 아련하겠지? 그거니까 나는 힘겨운 여정을 떠날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오케이? B로 포함한 수많은 극진한 대우처럼 보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봐봐요. 이런 거요. 자, 3번, 4번 좀 중요해서 이런 거 판단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호랑이. 3번 선지에서 물은 건 어떤 느낌이냐면 극진한 대우. 맹순이? 이렇게 물어본 거야. 호랑이는 맹순이? 가능하지. 그지? 근데 너가 이걸 들고 4번 선지로 가면 문제가 된다고. 극진한 대우가 만약 맞다면 극진한 대우를 수용한 거 아닐까? 극진한 대우를 기대하면서 힘겨운 여정을 생각한 게 아닐까? 이런 게 가능해져 버린단 말이야. 지금 그렇게 써는 게 아니잖아. 호랑이를 생각한 거야? 화자가 이미 호랑이에 대한 이 예상을 하고 있었냐고. 3번 아련한 거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었냐고. 오케이? 네. 이거는 B보다 큰 개념이에요. 그죠? 그걸 엿다가 갖고 오면 안 돼. 5번 A와 B는 모두 화자 기대하지 않은 행운이 발생에 대한 반응이다. 급진할 수 있다. 가능해. 기대하지 않은 행운인가? A는 괜찮거든. 솔직히 뭐 누구 입장이면 아들 입장이면요. 기대하진 행운이냐? 자, 기생을 너무 좋아해 아들이.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엄마가 기생이랑 무관들이 오는 게 막 행운이야? 뭐 그건 아니지. 물론 쟤네들은 극진하게 우리한테 뭔가 하고 있나 보다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어머 너무 좋아 행운이네 아니야. 그래서 답이 3번일 수밖에 없음. 네, 이 정도 해가지고 같이 읽고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